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예, 지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추석 명절인데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왜 추석에 새해를? 아니 저 문재인 정권 빨리 좀 사라지고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해가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금방 예, 점점 11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11월 6일인가요? 11월 6일이죠. 예, 그 이후에 저기 태풍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겨울에 또 태풍이 오기는 또. 아니 저는 그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예. 고통스러워하는 걸로 보면서 좀 즐기고 싶어요, 그냥. 예. 아니 누가 고통스러워? 우리 도라로방이 예. 이 고통스러워서 이게 비틀고 있는 걸 좀 보면서. 예. 그거 재미있어요, 은근히. 내가 너무 야만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오늘 좀 그런 이야기 해드릴 건데, 어쨌든 추석 연휴 잘 세시고요. 저기 고향길 가시는 길 또 올라오시는 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셨으니까 지금 쌀값이 폭등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창고에 쌀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쌀은 없는데 중국에서는 쌀 배급을 한다면서요. 북한에서는. 야, 이거 쌀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튼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가족들한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지금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 추석을 정말 싫어해요. 예. 1년 365일이 다 정신없이 바쁘니까 모르는데 추석 때만 되게 되면 싫어요, 그냥. 모든 게. 그러니까 계실 때,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챙겨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살아 계실 때 많이 챙겨드리고 밥에도 같이 더 드시고, 그러면서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요거는 가폰입니다. 시제품이시.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 나오기 전에 이제 PDF 파일이 최종 나오면은 그거를 보고서 오타 수정을 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요건 우리 디지털 인쇄로 이렇게 그냥 뽑아본 거예요.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보려고 이쁘게 나왔네요. 요렇게 돼 있고 책이 요 한 뼘 정도 됩니다. 한 20cm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민간한 가방에는 다 넣고 다닐 수 있어요. 일부러 우리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여기 책도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미국에 지금 T50을 지금 1차 물량이 350대고 2차 물량이 650대인데 미 공군에 지금 수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하고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이 한 팀이고 보잉하고 유럽의 사브가 한 팀인데 이게 지금 T50을 전투기 버전으로 만든 게 FA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좀 제발 수출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FA50을 한국 국산 전투기를 표지 모델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왜냐면 한국에서 어쨌든 간에 만든 비행기가 물론 이 비행기가 한국에서 100%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생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이게 설계를 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로키드 마틴의 기본적인 어느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참고서 보고 뺏기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해가지고 만든 거지.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거 백지에서 이게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설계팀들이 설계해보고 또 이 엄청난 이 사업 관리를 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 부품이 한 20~30만 개 들어간대요, 이 비행기 안에.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게 최첨단 아닙니까? 비행기라는 거. 비행기를 그 20~30만 개 부품이 오작동이 안 하고 아직 극한 상황에서도 오작동 안 하고 원활하게 이게 움직이려면 이게 사실은 이게 아트죠, 아트. 이게 예술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설계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수행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전 세계에 아마 그렇게라도 비행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강대국들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해봄으로써 강대국 반열에 이제 일단 머리는 들이밀었고 머리는 낑겨 있는 상황이고 몸은 아직 밖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데 문재인 정권만 사라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게 65% 정도가 국산 부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65%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20만 개 같으면 6, 20, 한 13만 개 정도는 국산 부품이 들어가니까 이 국산 사실은 한국의 부품 소재 산업이 육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만든 항공기가 미국에 수출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 브랜드 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일단 1000대가 뭐 수출되면은 대당 300억씩만 하더라도 30조고 향후 30년간 부품 그죠. 수출 뭐 이런 거 하면 한 300조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뭐 100% 다 먹는 게 아니라 하고 뭐 보수적으로 한 30% 정도만 우리가 먹는다 하더라도 300조에 30%뭐 90조, 1조, 100조 가까이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거는 미국은 또 미국의 항공법은 미국에서 이 생산하는 운항되는 비행기들은 미 공군이나 미 관청이 운항하는 비행기들은 미국에서 뭐 생산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부품이 가고 또 미국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부품이 생산돼가지고 거기서 최종 조립돼서 나가는 거니까 한국은 사실 뭐 부품업체로 나가는 건데 그 우리 수직이 착륙 해리어기 같은 경우도 미 해병대가 쓰는 거는 미국 공장에서 만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의 한국에서 만든 부품들이 항공기 부품들이 미국에 수출된다 이것만 해도 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뭐 하더라도 야 막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뭐 저 해외 나가 비즈니스 할 때 야 이 T-50 이건 막 미국 공군이 쓰는데 이거 한국에서 만든 비행기야. 한국에서 만든 비행기를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거 이러면은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한국 제품이 뭐 경쟁력이 있니 없니 기술력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고등훈련기 시장 왜냐면 대당 단가가 싸지면은 안 그래도 지금 싼데 고등훈련기 시장 그리고 뭐 그 F5 경전투기가 있어요. 그 시장을 지금 교체하는 것만 해도 뭐 한 1000대 가까이 되는데 그 시장을 한국이 다 또 접수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경전투기 시장이나 고등훈련기 시장은 한국산 이 기종들이 이제 싹쓸이 할 수가 있죠. 예. 뭐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이제 간절히 바라면서 하는데 지금 사실은 뭐 문재인 정권이 자꾸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에 납품이 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북한하고 교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뭐 가가지고 어깃장 놓고 있는 거 그러고 방산비리 수사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카이의 부사장이 자살했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원전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산업이 망하기를 바라고서 지금 계속 이 뒷덜미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투기가 미국에 수출된다 하더라도 문재인이가 잘했다 뭐 이런 문재인 정권이 엄청나게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전에 지금 못을 박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만 없었으면 좀 더 빨리 결정이 났을 건데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권한테 10원짜리 하나도 이게 주기 싫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작년 10월경에 발표할 게 올 5월 지금 뭐 올 10월 뭐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요. 예. 뭐 어쨌든 그렇고 여기 글로벌 디펜스 이 책 사시려면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들어오시면 상단에 이렇게 제가 배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 배너를 제가 딱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윈윈 미디어라고 이렇게 제가 윈윈 미디어라는 그 출판사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다 이름 쓰시고 이게 클릭하시면 되고 돈은 이쪽으로 입금하시면 돼요. SJ은행. 그리고 미리 보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미리 보기를 보시고 싶으면 여기 그 날개 부분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요. 안에 이제 뭐 쭉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쭉 기사가 나오고 이 책을 읽으면 좋을 독자층이 누구냐면요. 자기 적성을 못 찾아서 헤매는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왜냐면 이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항공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위산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신성장 동력이가 첨단 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계, 전기, 전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우주기술, 나노기술, 3D 프린터, 드론, 빅데이터 기술 등등이 융복합된 게 이게 방위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뭐 저기 진로를 잘 못 찾고 있는 분들은 이 자녀들한테 야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시면 돼요. 야 방위산업은 비리산업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비리산업이 아니고 이 제도적 결함이라는 걸 저희가 해놨으니까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국방력이 북한 무너지고 중국 무너지면 만주까지 우리가 치고 나면은 이 분야가 이 방위산업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게 권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될 분들은 방산업체 투자자들 자기가 방산업체 투자했는데 야 이 업체가 실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실적이 안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야 뭐 그 비리산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비리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제도가 있다 왜냐면은 제도가 19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2018년하고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첨단 제품을 군에다 납품하려면 다운그레이드를 성능을 죽여가지고 납품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방산업체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보고 이제 야 제도 개선 좀 하라고 정부에다 압력을 넣으시면은 제도가 이제 개선되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버시겠죠. 그리고 이 책을 꼭 보셔야 될 분들 중에는 이제 방산업체 입사 지원자들 그 방산업체 임직원들이 이 책을 많이 이제 이게 벌써 사전 주문이 들어오는데 임직원분들이 방산 비리가 아니라 이 제도적 결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한다고. 근데 입사 지원자들이 이 책을 딱 보고서 자기 속에서는 아니면 뭐 면접할 때 방위산업은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 최저가 낙찰자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하면은 야 저 똑똑하네. 공부 좀 했네. 하고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플러스 1, 2점 되겠네. 플러스 뭐 하다못해 0.5점이라 플러스는 되겠지. 그런 방산 대기업 현대로템,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뭐 한화, 뭐 등등 휴니어 테크놀로지 뭐 등도 뭐 있습니까? 그런 업체들의 이 입사 면접을 보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책을 방산업체 임직원들이 많이 본다고. 그리고 방산업체 임직원들은 또 이거를 꼭 보셔야 되는 게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가족들이 아빠 뭐 그 방산 비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빠 회사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책을 보고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다음에 야 그거는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이 책을 보렴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하고 책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저희가 그 화보집을 많이 실었습니다. 뒤에는 화보집을 많이 실었는데 이 화보를 왜 이렇게 많이 실었냐면은 만약에 한국의 방위산업이 비리산업이라고 한다면은 1940년대 목총 들고서 훈련하던 한국군이 어떻게 지금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도 쓰고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비리가 아니라 이거는 제도적 결함이지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첨단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 실패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방산업체 임직원들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시고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부품을 쪼은다든지 전선을 가닥을 꼬은다든지 하면은 이게 무슨 뭐 보람도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이 여차하면은 중국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면은 만주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군사력이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방산업체 임직원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만주 수복 1300년 만에 고구려를 잠들었던 고구려를 깨우는데 최선봉에 서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체 임직원들이나 가족분들은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거 한번 볼까? 이건 최우석 회장님이 쓰셨는데 64 28기고요. 지금 방산 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위산업학회 그 회장님이시고 지금 또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이 방산을 포기한 이유 밑에도 제목이 목차가 보면은 이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 육성 이 부분에도 한국 무기 많이 사주면 된다 이런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장에는 방산업체 주기는 방산제도, 선량한 기업은 보호하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금알 낳는 방위산업, 청와대가 직접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뭐 방산 비리 근절,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떻게 방산 비리 근절했는지 뭐 쭉 나오고, 이제 항공모함 전단 이거 건설해야 된다. 이거 해군도 많이 봐야겠네. 그죠. 그죠. 그리고 추락하는 산업 경쟁력 탈출구는 항공산업이다.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덕분에 날아가는 날개 달린 한국의 우주산업.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 개발 그 비사가 다 숨어 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에 소련이 해체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국방 하려고 산업화 근현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88 올림픽까지 이어지고 그것 때문에 소련이 해체됐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쭉 보시면은 이제 방산 수출, 방산 제품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 파병도 해야 되고 새마을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 보면 한국, 인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야 된다. 또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도 군사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몽골하고도 상호 방위 조약 맺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자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이 국가 대전략을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꼭 사보시고 국민들 전체가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문은 이렇게 이 사진들 보면 이런 전차 군단이 예를 들어서 저기 북한 압록강 지역에 한 뭐 몇천 대가 깔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주는 그냥 한국당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만주 지역에 저런 육군이 그 기갑 사단이 쫙 깔린다고 하면은 러시아하고 중국도 힘들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한국이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고 중국도 견제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 삼성이 방산을 포기한 이후에는 이게 옛날에 프로펠러 비행기. 프로펠러 우리 50년대 이게 무슨 쌍날 겹날개 비행기. 이게 뭐 최초의 비행기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T-50 미국에 수출하는 버전 이거 요거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헬기 조립 공장 수리원 조립 공장 사진입니다. 그 사장에 보시면은 요거는 KT-1 한국항공우주산업 그 KT-1 공장 사진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인기 요것도 카이 사진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저기 이지삼 사진이고, 자 추락하는 산업 경쟁력 탈출구는 항공산업. 요거는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그 저게 피스 아이 우리 공중 조기 경보기를 그 조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우리나라가 위성을 이렇게 만들고 이것도 카이가 요즘에 또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T-50 보셨고 뭐 이제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에 소련 해체돼 우리 다련장포 뭐 사진이고, 이제 우리 그 파병 부대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방위산업 역사 사진첩이 있는데 요거는 1940년대 한국군. 이거 너무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사진이 뭐 한 140여 장 들어가니까 몇 장만 보면 이건 1950년대, 뭐 1950년대, 이건 60년대, 70년대 거쳐가지고 지금 최근에 육군, 이거 육군 사진이고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이거는 해외 파병, 이거는 뭐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이게 잠깐만. 없구나. 그것도 있어요. 그 한국에 파병된 그 해외군 그 원정군들 저기 그 사진들도 있고, 요거는 방위산업 그 국내 카이 공장 내부 사진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첨단 항공기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 왼쪽은 지금 항공기 정비창이고, 오른쪽은 KFX 최첨단, 저거는 이제 풍동 시험하는 사진이고, 뭐 지금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조지 프리드만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저희가 이게 전체 표지가 이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으니까 여기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미국의 패권 전략과 황교안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황교안 그 총리 관련해서 또 많은 내용들을 또 제가 그 조사를 해왔습니다. 취재하신 거를. 예. 그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방송되니까요.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나온 책인데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게 700페이지입니다. 5만 원짜리인데 그 여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떻게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산업화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는지를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 때 그 미사일 개발하고 뭐 이런 내용들 또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청와대 자료들 뭐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회의 자료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간 많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꼭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뭐 시간 없는 분들도 뭐 한 번에 보지 못하더라도 아니 700편이 안에 사진이 많아가지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꼭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는 기초 입문 과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거고 요거는 이제 좀 조금 더 복잡하고 이제 저거는 뭐 이걸 보고 나서 저걸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 책을 보고 아 대략적으로 감을 잡고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이제 저 책을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 이승만 대통령이 원전에 뭐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핵무기 만들려고 한 거거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책에도 일부 있는데 이 책보다 저 책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꼭 사보시면 대한민국의 과거 70년 이 사가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요거 이렇게 됐고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가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그 주주분들도 그렇고 삼성이나 각 대기업들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북한에 투자하지 말라고 계속 압력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고 각종 그 언론에다가 밑에 댓글, SNS 뭐로 계속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북한에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투자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투자할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극상 북한에 투자해서 투자할 게 있다고 해봤자 뭐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인들의 뭐 어떤 선맵 뭐라고 그러지? 뭔가 어떤 그 디테일한 이런 거를 뭐 한다고 그렇게 그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만큼 숙련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갔던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아직도 뭐 이렇게 옷이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는 건 별 문제예요. 그런 거는 뭐 어차피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살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조기사가 완성품 공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저기다가는 부품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인데 극상 해봤자 그래야지 이게 뭐 대북제재도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제 빨리 회복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한번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시설 투자라는 거는 최소한 10년은 보고하거든요. 보고하는데 만약에 북한에다가 어떤 시설을 투자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시설에 대한 대안 시설은 잘 안 해요. 거기서 생산한 걸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한두 번 했냐고요. 개성공단이 몇 번 벌써 멈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게 부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걸 어디서 사와야 돼요. 사올 데가 없잖아요. 왜? 대부분 삼성전자가 이런 쪽은 다 부품 생산이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그거는 국제사회의 신용도와 문제가 틀려진다고요. 그러면 대기업들 입장에서 뭐 할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필요한 게 뭐 있어? 뭐 어떤 빵 공장 지어주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삥 뜯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북한에 투자하면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기 줘야 되겠죠. 전기도 이렇게 줘야 되지. 뭐 물도 줘야 되지. 공업 용수가 부족하니까. 그럼 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그다음 문재인이가 이번에 그 평양 갔는데 보니까는 인공기만 펄럭이고 저 한반도기만 펄리고 태극기는 없더라고 하면 문재인이는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가가지고 냉면 한 그릇 얻어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자기가 통일하는
한반도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반도기가 이제 그걸 또 사는 걸 수도 있겠죠. 좋게 생각하고 그건 뭐 정은아 넌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돼. 근데 너 그거 생각해봐. 씨 그러면 너는 그 동네 살다가 이제 없어지는 동네고. 야, 씨 한반도기가 한반도기를 흔들었다는 거는 원래 이렇게 대통령들이 오게 되면 상대 국가의 깃발을 흔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제 그 북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야, 이건 뭐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뜻이네. 그죠? 예. 북한을 점령하고 저 북한 없애고 한반도 기로 더 통일하겠다. 그죠? 뭐 예. 그 뭐 나중에 깃발은 바꿀지겠지만은 아무튼 야, 정은아 너는 기분 나빠해야 돼. 진짜로. 야, 너 기분 나쁘지 않냐? 재수 없이 야, 그 뭐야 아련아 나온 신하가 감히 니네를 못 겠대. 야, 이거 너 곰곰이 생각해봐 진짜로. 그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계속 저런 압력을 넣어줘야 됩니다. 청와대에다가도 왜 북한에다가 기업을 상납하냐. 계속 이런 그 청원도 넣고 민원도 집어넣고 계속 들끓어줘야지 우리 기업들이 아이고 국민들 눈치가 보여서 혹은 뭐 주주들 눈치가 보여서 북한에 투자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 여러분께서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기 불매운동도 서슴지 않겠다고 뭐 좀 발표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참 위안이 됐던 게 그 대통령도 안 달고 간 태극기를 그래도 이재용 회장이랑 그 회장단들은 좀 단 사람이 몇 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달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달았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달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사진 찍을 때 보니까 강제로 떼라고 해가지고 뗐더라고. 그 기념사진 찍을 때는. 그러니까 그 태극기도 떼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그 비행기 안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게 달고 있더라고. 그리고 다른 부회장들하고 지나갈 때 다른 회장단하고 지나갈 때 사진 찍은 거 보니까는 이 회장 그 부회장은 달고 있더라고 태극기를. 근데 그 공식 기념사진 찍을 때는 태극기를 떼라고 했는지 뗐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번에 어쨌든 간에 삼성은 이 대한민국 편에 서겠다고 확실히 저기 지금 줄을 제대로 섰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건 끌려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위계에 의한 묵시적 부정 청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문재인 정권이 저거는 묵시적 부정 청탁으로 저거는 구속감인 거죠. 구속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전 정말로 차기 대통령 어떤 그 우익에서 이제 차기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도 그 북한에 투자하지 말라고 지금 기업들한테 지금 압력 넣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압력 들어가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여론이 들끓고 해야지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 안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문재인은 그 김정은이가 야 임마 네 애들 데리고 왔는데 왜 북한에 투자 안 해? 그러면 문재인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가서 뭘 투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투자라는 거는 어떤 안정성이 보장된 것이다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도 죽이려고 날치고 있으니까 저게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은 문제가 그 안정을 누가 담보를 해요? 그런데 기업이 그다 투자하니까 나도 아는 건데 기업이 투자한다는 건 사실은 그건 미친 거죠. 아니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는 그 예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보고도 만약에 대기업이 거기다 투자한다. 그건 그러면 스스로 죽기를 각오한 거고. 뭐 알아서 죽는 일이고 뭐. 그리고 뭐 이번에는 뭐 개성공단 재개하고 뭐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뭐 철도 연결하고 별의별 쇼를 다 하고 왔더라고요. 아니 뭐 그것보다 더 큰 게 사실은 이제 저거잖아요. 이번에 NLL 자체를 뭐 거의 무력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훈련도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뭐 너무 걱정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은 뭐 다 날아가는 것들이라서요. 날아가서 쏘게 되면 뭐 요즘은 뭐 웬간한 건 북한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훈이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보면서 그냥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얘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대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말 방위산업 같은 그런 분들이 정말 더 좋고 더 훌륭한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진 보시면은 이쪽은 왼쪽은 존 볼턴 북한을 제거하려는 사람이고
이쪽은 북한을 굽실거리는 친북파들. 그러니까 저기서 저렇게 아주 뭐 자유로웠던 애들이 야 그냥 김정은 앞에 가서는 그냥 뭐 삽살개들이라고요. 참 대단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학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왜냐면 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가가지고 저래 굽실굽실거리고 저기 북한에 퍼주기 하려고 중국에 줄 서고 하면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서는 그 국제 정세를 못 가르친다는 거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학과는 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럼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들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한테 임마, 네 새끼야,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뭐 욕먹이지 말고 저 탈퇴하라고, 우리 호적 파가라고. 학교에서 임마 우리가 그따구로 가르쳤냐고. 무슨 북한한테 가가지고 굽실굽실거리냐고. 그렇게 성명서도 발표하고 욕도 하고 그래 해야 돼요. 그리고 강경화 외무장 저 아줌마도 정신이 오락가락해. 쥐 딸내미는 미국에 가 있잖아. 그런데 미국에 가 있는데 북한 가가지고 왜 그걸 굽실굽실거려? 죽으려고. 아니 원래 죽으려고 환장하게 되면은 세상에 뭐 보이질 않는데요. 다 그냥 이제 죽을 놈들은 죽기 직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반 사람이 보기는 쟤 왜 저러지 그러는데 본인들은 모른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표정이 저렇게 그만했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11월 이후에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없어져야 될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를 통째로 없애버려야 돼. 해군사관학교. 아니 해군사관학교 그 출신 그 송영무 장관이 북한에 가가지고 사인하고 NLL 포기하는데 사인하고 굽실굽실 뭐 하는 짓이냐고. 똥별 아니야 똥별. 해군사관학교 없애버려야 돼. 해군사관학교. 단 1cm의 땅과 1cm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래. 야,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야, 그 사람이 거기다가 그러니까 난 좀 개인적으로 만약에 북한이 무슨 핵을 포기했다던가 핵이 북한에 어느부터 없어 그러면은 그거 뭐 이해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재래식 전략 무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쨌든 앞서니까 충분히 니네가 그렇게 안 해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다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북한의 핵은 지금 현존하고 아니 그 동창리 무슨 미사일 발사대 그 피해서 뭐 하는데요? 이미 이동식 발사대로 쏘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여준 적 있어요? 다 보여줬어요. 이동식 발사대로 쏜다고.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났잖아요. 이게 전력화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그 고정식 발사대 없애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군사관학교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게 그런 아니 고정식 발사대 없어지고 이동식으로 다 넘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해볼래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명하고 앉아있고 하면은 해군사관학교 도대체 뭘 가르치냐는 거야. 국제 전략이고 아무것도 안 가르친다는 거지. 내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국방장관은 육사 출신이 하는 게 맞는 게 육사 출신이 해야 돼. 자 보세요. 자 이거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님이 이 책 저자 서문으로 쓴 내용입니다. 자, 이 책은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을 닦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바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한 모든 방위산업계 선배와 후배들에게 바친다. 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된 궁극적 목적은 중국과 북한이 몰락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흡수통일한 다음 중국의 완전한 분열에 대비하고 만주를 되찾아오는 역사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다. 군사력을 키워서 무엇에 쓸 것인가? 잃어버린 내 재산을 찾는데 때로는 말보다는 주먹이 빠를 때가 있다. 중국의 몰락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잃어버린 만주를 되찾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역보복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명분을 들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중국을 공중분해시켜서 다시는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분열될 경우 만주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잠시 되찾았다 하더라도 금방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려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육사 출신은 야 만주 먹으러 가자. 우리 지금부터 힘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책도 써냈는데 해군사관학교 출신은 그거 뭐 하고 있냐고. 아 근데 뭐 그 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동무 지도님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때 보면은 왜 애들 낳게 되면은 그 중에 이제 꼴통 새끼가 나있지. 꼭 이제 좀 뭐 부족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을 또 부모들이 더 사랑해 주잖아요. 사랑해 주니까 이게 자기 부족해서 사랑해 주는 건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땐 그런 애들이 또 이제 뭐 또 갑자기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꼭 돌연변이들은 존재하니까. 아니 그건 아니 저런 아니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저기 장관에서 잘렸잖아요. 잘렸는데 왜 가? 아이씨 나 안 가 임마. 잘렸으니까 말하기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경무 장관 저 사람은 뱃속까지 그 공산주의한테 비굴하게 하는 그런 피가 있다는 거지. 장군도 아니고 그리고 뱃놈들은 뱃놈 곤조라고 하는데 우리 뱃사람들은 야씨 배째 나 못해 죽어도 못해 이런 기질이 있는데 저 사람은 짝퉁이라는 거야. 배도 안 타고 아니면은 뭔가 저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유가 있겠죠. 뭐 약점이 잡혔나요? 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 북한에 조공을 바치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그 조공을 바치려는 자들에게 약점이 잡혔다던가 그렇지 않고서야 수많은 선열들이 수많은 목숨을 바치면서 지켜낸 영토고 지켜낸 손인데 그죠. 그걸 저딴 식으로 해결하지는 않죠. 뭐 보니까 NLL도 이번에 가서 팔아먹고 오고 그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왔더라고요. 참말로 내가 이게 기가 차가지고 하여튼 아니 그 또 뭐 추석 세시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슬퍼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트럼프가 뭔지 아시죠? 부동산 업자인 거 아시죠? 이 막 집값이 거품 붕괴가 되면서 일본에서 거품 붕괴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할 때 그 집을 팔지 않으면 당장 부도가 날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급할까요? 아니면은 돈 가지고 야 저 집 살까? 저 집 살까? 뭐 이제는 이 돈이면 어느 집도 사도 상관없어요. 떨어지고 좀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집 고르는 놈이 편할까요? 누가 더 급해요? 돈 갖고 있는 사람이 편하겠지.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정확히 부동산 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훈이가 이번에 쇼하느라 하고 무력 시위하고 저 집단 체포하느라 하고 미스 게임 하느라 하고 그 북한 주민들이 뭐 1년 넘게 먹을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탕진을 했대요. 그러면 그 돈이 탕진됐으면은 우리나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계속 활성화시켜가지고 이게 갚으면 돼요. 갚던가 아니면 뭐 정리하던가.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세계에다 팔 물건이 없어요. 뭐 그래봤자 있다면 속탄 뭐 이런 거여서 다 막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가 되면은 지금 정훈이는 숯불 가마에 들어가 있는 참나무예요. 바싹바싹 마르고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지금 트럼프는 보면서 이번에 저 남북 정상회담 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겁나게 흥미진진하대요. 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하고 핵 포기하겠다고 언제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트럼프가 저게 저거 할까요? 또 저게 나오잖아요. 근데 또 미상원 의원들은 김정은이 말만 번지르다고 이제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근데 트럼프만 좋아해요. 난 그거 보면서 이게 트럼프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딱 11월 6일 날 11월 6일 날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 의원들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장사꾼들이 트럼프는 나쁘게 말하면 장사꾼이잖아요. 장사꾼이 자기 물건 나쁘다는 사람 봤어요? 아유 제 물건은 쓰레기고요. 그래서 사십시오 하게 되면 그건 미친놈이죠. 그죠? 장사꾼은 이게 아무리 도라방위에도 우리가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 되면은 야 이게 그래도 뭐 이렇게 뭘 종이 같은 걸 놨을 때 지지목으로 쓰게 되면은 야 이게 종이도 펄럭거리지 않고 참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지만은 야 그리고 얘가 코미디를 참 잘해요. 책상을 날아놓고요. 얘 별짓 다 해요. 그리고. 책상도 너무 다녀? 네. 그러니까 이게 팔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라도 말을 해야 팔 거잖아요. 냉면도 먹고. 네. 그 야 얘가 이래봬도 냉면도 먹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산다고요. 왜? 아니 이게 도라로방인데 아니 편지 정에다 글 쓸 때 정이 밀리지 않게 대준다죠. 이게 도라로방이면 가만히 있는 건데 책상을 찔찔 날아 놓는다죠. 냉면도 먹어. 그 냉면 먹는다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바친대요. 그래 봐요. 그러면 얘 안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트럼프한테 중요한 거는 야 봐라. 내가 정훈이를 이렇게 딱 어깨 두들겨주고 하니까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한 3명이 지나왔죠? 4명이 지나왔구나. 그 4명의 대통령이 못했던 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얼마나 듣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정훈이가 또 눈치 빨라요. 우리가 가르쳐준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눈치 빠르니까 나 이제 핵 포기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또 별도로 보냈다잖아요. 지금 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냈다잖아요. 야, 한간 트럼프 입장에서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가끔 아직 뉴스들에서도 안 떠들어요. 왜? 지금까지 러시아 제재하고 중국 제재하고 지금 한국이 한 짓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짓을 한 이 두 나라를 제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제재하게 되면 반발한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건 제재하게 되면 깨갱이에요. 뭘 가지고 반발을 해요, 우리가?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누구 말았더나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딱 하는 순간에 주식 시장이 그냥 개박살이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항할 것도 없는데 왜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봐라 제도를 저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 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다. 야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그러네. 가보니까 우리 도라로방이 태어나서 언제 그런 활용을 받아봤겠어요. 학교에서 그 별명이 미다리였대. 미다리. 그러니까 뭘 하려든지 간에 아무튼 얘는 평생 그런 걸 받아본 적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 종이권 만들려면은 그게 한 번 흔들게 되면은 이게 한 번 흔들잖아요. 그러면 많이 부셔져요. 그거 한 30번 쓰면 다 망가져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저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거기서 그 종이권 만들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빽빽이 모이려면 평양 시민의 반은 나와야 돼요. 그 연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주민 반이 일도 안 하고 거기 나와서 그거 흔들고 있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시간만 나와 있냐고요? 아니요. 한 서너 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훈련을 또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거기 있은 거예요. 걔들은 며칠 전부터 연습하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게 태어나서 헷갈리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도라로방인 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난 진짜 그거 찔찔 날아갈까봐 걱정이었어요. 얼마나 황성했으면 펄더 인사를 했겠어요. 왜? 정훈이 만나는 것보다는 그 자기를 향해서 그 진심이든 가심이든지 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황혼을 하니까. 얘야 얼마나 황홀 했겠어요. 그러니까 90도 인사했네. 북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펄더 인사를 한 거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병신. 아니 뭐 병신은 아닌 거 잘하고 있죠. 얼마나 잘해요 이게. 그러니까 대가리에 든 게 없으니까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얘는. 아니 도라로방은 대가리에 든 게 있으면 안 되지. 원래는 이게 지금 생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잘하고 있어. 왜? 쇼를 잘해주잖아요. 그 트럼프가 했다고 생각해봐요. 미국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할 거잖아요. 그러겠죠. 아니 가가지고 애들 6개월 동안 걔들 하거든요 그거. 매스 게임 같은 거 하려면은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요. 공부 못 하죠. 공부 못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노예한테 공부할 필요는 없죠. 다 도라로방들이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회는 정확히 도라로방이 필요하지. 똑똑한 애들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지 6개월 동안 그 애들이 생리를 못 해요. 그걸 하게 되면은. 생리를 못 한다고? 네, 너무 힘들어서. 자, 지금 하려고 되면은 6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지금 10월이니까 9, 8, 7, 6, 5 제일 더울 때예요. 그때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거기 가서
연습한다고 생각해 봐요. 인권 유린이에요, 인권 유린. 그리고 얘들이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밖에 나와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해요. 그때 당시 그 콘크리트 바닥에 지열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거기서 그 무시무시한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그건 그걸 하면서 좋다고 헤헤거리고 있었어요. 그거 보고 좋다고. 아니 인권 변호사라는 새끼가 그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랬으면 미국은 난리가 나요. 너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저런 게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도 미국에서도 그럴 왜 이번에 포레이드 하려다 포기했잖아요. 돈 얼마 들어가서 1,000억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해갖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포기한 가장 기본 중에 돈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무슨 군사 독재 시설, 네가 독재자냐고 이런 비난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 앞에서 해볼래 하고 있는 네가 무슨 러시아 소련의 스탈린이냐고. 그래가지고 포기했거든요. 러시아가? 아니 미국이. 예, 원래 올해 11월에 하려고 했었어요. 미국도 군사 포레이드를. 그런데 이게 돈도 돈이지만은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어요. 그건 독재자나 좋아하는 거다.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볼 거 안 보고 안 볼 거 볼 거 같냐고. 미 태평양 함대가 지금 7개 전단이 또 다니고 있는데 한국망 전단이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 뭐 광장 앞에서 지나가는 걸 봐서 뭐 할 거냐 해갖고 당신이 독재자네 그래갖고 못했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도라라방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가가지고 그랬다고 봐봐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고 거기 가가지고 백두산 가가지고 그랬다고 봐봐요. 난리가 나요. 백두산 가서 뭐 했어요? 그 어떻게 참배하러 간 건가요? 거기 종일이 고향집이라는 종일봉이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종일이의 고향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갔었지만은 우리는 그 소련의 그 라지돌리노의 거기에 그 정일이가 태어난 원산지를 알잖아요. 원산지는 아는데 정일이 원산지를 짝퉁 원산지를 백두산에 갖다 놓은 거지. 근데 걔들은 이제 그 밑에다가 뭐 귀틀집인가 뭔가 만들어 놓고 이제 60년밖에 살지 못한 나무를 이제 뭐 600년 살았다고 걔 뻥치고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갔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난리가 나요,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11월 중간선거 개판나요. 그런데 거기에 도라라방이 갔어요. 야, 미국 입장에서는 봐라, 쟤들 얼마나 둘이 친하게 놀고 있냐. 이제 곧 한반도가 이제 평화적으로 되고 이제 다 말이야, 정말 잘할 수 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게 그 왜 딱 그런 거 있죠. 왜 무대 위에서 막 개그맨들이 놀면은 그거 보는 사람이 바보라서 웃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하하 웃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둘이가 생쇼를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자, 내가 딱 이렇게 해주니까 얘들 벌써 평화적으로 변하지 않냐. 맨날 다툼질하던 애들이 지금 나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 생각에는 지가 다 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꼭 있어가잖아요. 하지 마. 말 한마디 딱 하잖아요. 개작살 나요. 정말 할 거야? 알았어 하고선 우리 이번에 그 조사했는데 문제 있다. 세컨드리 보이 까. 아니 러시아 중국도 제재하는 게 트럼프예요. 한국 따위 안 한다고요? 뭐 동맹국이라서? 그럼 터키는 왜 했는데요? 독일은 왜 개박살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국보다 값이 있어서 일본 개박살 내요 그러면? 한국이 더 값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트럼프가 한국을 냅두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있게 놀아. 그래야지 내가 중간 선거에서 이기면은 이긴 다음엔 뭐 하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수시 최고 두 놈 다 들어가. 두 놈 다 숯가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밑에서 나이트를 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장작불을 떼게 되면 빨리 죽잖아요. 빨리 쑤시니까 나이트불로 천천히. 아니 그럼 이게 어차피 저승길 동무가 필요하니까 둘이 저승길 다정이 어거든. 아니 부둥켜 막 껴안고 생쇼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 다정이 껴안고 가면 되겠네. 그렇지 하면은 자 정훈아, 저기 또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 못하게 하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야 봐라 만주가 한국 땅이 되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주한미군이 만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러시아가 이 유럽에 있는 군대를 빼가지고 극동쪽으로 끌고 와야 되고 그러면 러시아 안 그래 돈도 없는데
그러면 그 유럽 쪽이 좀 수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서 패권 전략을 짜기도 편해지고 동북아시아에서 패권 전략 중국 견제하고 러시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뭐 이렇게 되려면 한국이 만주를 먹는 게 제일 낫다.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이 계속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여론들이 한국에서 계속 퍼지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런 책을 내는 게 이 제도 개선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국방력 강화해가지고 만주를 수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 발사하는 미사일들이 만주 지역을 거쳐가지고 미국 날아가는데 만주가 한국 땅이 되면 저기 미사일 기지들 전부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만주가 한국 땅이 되는 순간에 중국은 이미 치킨이 되어 있어요. 그죠, 치킨이 되어서 서로 나눠가지고 맛있게 냠냠 먹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닭의 모가지를 잘랐다고 한다면은 중국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죠. 치킨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윙 따로 이제 다리 따로 이제 가슴살 따로 팔려나가고 사양일 테니까 뭐 걱정을 할 거 없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군사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게 그 주변에서 이제 식량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봐서 아시겠지만은 저쪽 지방에는 그러니까 왜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옛날에도 고려인들의 이주를 장려했냐면은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뭐 악을 탁을자 그러죠. 왜? 열심히 이런 것보다는 유럽풍이라서 즐기는 걸 더 좋아하는 한마디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러시아도 그때 한때 막 술 못 먹게 하고 뭐 이제 스탈린 들어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0585 이전시키자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사실은 저 위쪽, 그러니까 러시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중간까지가 사실은 기본적인 메인의 러시아고 나머지는 컨트롤하는 게 사실은 그냥 러시아 영토고 누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영토지. 만약에 한반도가 저렇게 만주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저기다가 엄청난 군비를 확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바이카로스 이루코츠크가 여기 어디 있는데 이루코츠크 뭐 이 노보로시비 거기가 바이카로스죠. 바이카로스 이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쪽은 사실상 그냥 방치 상태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뭐 안 쳐들어오니까 그냥 아니 저기 뭐 미국이 들어올 일도 없고 밑에가 뭐 한국하고 일본인데 아직까지는 한국이 그러니까 그거 있죠 또. 그리고 뭐야? 옛날에 중국의 어떤 사람이 중국의 학자가 회의 시간에 그래도 G2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러시아 학자가 보면서 씨굿도래요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G2는 아직도 러시아예요. G2가 있다면은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때문에 지금 바글거린다고 좀 까불고 있는데 러시아 보게 되면은 아유 꼴값 떨고 있네 이 정도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딴 말이 샜는데, 그러니까 난 G2라고 중국을 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웃겨요 진짜. 바보들 그러니까 머저리들이 G2라고 중국 보고 G2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가보니까 이 노보시비르스크 이쪽에서 이쪽 위에 이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서양풍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애들도 좀 모든 게 타이트해지고 이쪽에서 노보시비르스크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올수록 동양인들이 많고 부리아트족 황인족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성황당 소떼나무 뭐 나무에다가 뭐 많이 걸어놨어요. 천 같은 거 걸어놓고 그러니까 동양적인 문화도 많고 거의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위쪽이 시베리아잖아요. 저기는 추워가지고 사람이 잘 안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엘래스카에다가 일부러 이제 어떤 그런 사람이 살 수 있게 일부러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침략해 들어올 일은 러시아하고 그런 애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저쪽은 거의 방치되고 있죠. 그죠.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통일 한반도가 되가 되면 이제 꽉 그러다 비틀 수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 시기가 그래도 조금 있는 데가 거기가 좀 그래도 좀 그러니까 농사도 좀 짓고 그런 데거든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한반도가 저렇게 커져버리게 되면은 한국이 저렇게 커져버리게 되면은 몽골이나 카자흐스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약에 북한 영토만 흡수통일하자고 해도 예. 엄청난 무력이 필요하고요. 예. 그 무력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한번 정화 작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 간에 새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안정화 작업이 필요해요. 예. 한번 그 안정화 작업을 해본 군인은 충분히 다른 영토를 가지고 먹으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딱 들어가가지고 안정화 작업을 시켰죠.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 중국은 좌불 안석이 돼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대가리 자르면은 그것도 우리가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치. 그리고 저희가 동북 삼성이잖아요. 예. 동북 삼성 쪽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 연기를 걸 통해 가지고 또 한국인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심량도 그렇고 그도 한국인들이 많이도 들어가 있고 예. 조선족도 많고요. 예. 그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족이 국적이 어디나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나 물어보게 되면은 나는 조선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중국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되는 순간에 조선족이 더 빨리 변할까요? 한족이 더 빨리 변할까요? 조선족은 나는 한국 사람이야. 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나 원래 한국 사람이 난 조상이 그런 엄청난 저기에 들어가 있는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탈북민들뿐만 아니고 네. 우리가 정말로 한반도의 북한을 흡수 통일해 가지고 안정화 작업을 딱 시킨다. 예. 그러게 되면은 저 만주 스스로 독립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예. 독립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 땅이고 뭐 이제 아마 조선족들이 더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중국이 뭐 했냐면은 조선족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갔어 했는데 사실 중국이 진짜 나쁜 게 뭐냐면은요. 저렇게 자치주를 만들어 놓고 자치 영토를 만들어 놓고 한 지등에 제일 큰 게 뭐냐면은 한족들을 계속 이주시켰어요. 거기다가 한족들을 끊임없이 거기다 이주시켰어요. 왜? 그러게 되면은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자치주에 그러니까 연길에도 지금 연길 자치주에 조선족 자치주에 지금 조선족이 몇 명 없어요. 거의 다 한족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이 문제가 얘들이 와가지고 한족들이 와가지고 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조선족들이 한족화 될 것 같죠?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족들이 와서 보니까 야 이게 한국인들처럼 말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연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넘어오는 저들 중에 제일 많은 게 다 한 번씩은 경험해본 사람들. 야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우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한족들 중에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이 꽤 많대요. 동화가 된다고? 응. 그게 진짜로 지금 한족들 중에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딱 치고 들어가잖아요.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 북한만 딱 돼도 이제 만주 지역에 있는 조선족들이 야 우리도 그냥 같이 가자고. 왜? 북한을 안정화시키기 시작한 정도 되게 되면 중국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 일단 첫째로 군을 확장해야죠. 군을 줄여야 되는데 시진핑이 말한 게 지금 그 220만에서 100만으로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줄이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줄이는 상황이 뭐냐면은 북한이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자기네를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정훈을 위해서 특별 교육을 하겠지만은 북한이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 위치에 한국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 어마어마한 전차사단이 전차가 물쏘고 다니. 그때는 이미 북한을 점령해서 안정화할 때에는 엄청난 군비가 확장이 되어 있다고요, 보통. 그죠. 왜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저게 정말로 무시무시한 K2 전차 군단이 되고 이게 그런 게 만약에 그 압록강을 중심으로 두만강에 쫙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저 모습 건너가고 있잖아. 저 두만강이 깊은 곳이 내가 건너올 때 뭐 머리가 조금 넘어갔으니까 한 2, 3m가 니빠이거든요. 압록강도 그렇고. 그러면 쟤네는 그냥 넓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정말로 무시무시한 병력을 키워놔야 돼요. 그거 보세요. 저기 4.1m까지 잠수를 한다고. 저기 그냥 물속에서 저런 게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 나오나.
일단 계속 이야기 영상을 보시고 저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장갑차들이 얼음 꽁꽁 얼어 있는 남한강 깨고 지금 도하 훈련하는 건데 저기 여기 딱정벌레 가고 있네요. 가고 있는 거 이런 게 뭐 한 2천 몇백 대가 그냥 그게 중국 국경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넘어온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육군이 중국과는 딸리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한 육군 병력을 저기다 갖다 놔야 돼요. 연형 3구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격하는 적을 막으려면은 그 방어하는 전력은 사실은 공격군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체를 중국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대만은 가만히 있을까요? 저 베트남은 가만히 있을까요? 인도나 파키스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무장 특수경찰이라든가 군이 들어가서 통제하고 있다고요. 왜? 이게 너무 독립시위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만약 저런 탱크와 저런 장갑차들이 이제 압록강 앞으로 들어온다? 야, 그건 닭에 먹을 지금 일순간에 칠 수 있는 건데요. 닭 앞에 닭목에다가 면도칼 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진짜 저런 게 아니 저런 게 좀 뭐 금음달 꼈을 때나 아니면 저기 안개 꼈을 때 갑자기 뭐 저런 게 뭐 한 2천 몇백 대가 그냥 쑥 넘어서 그냥 밀고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게 두려운 게 아니고 여기다가 군비 확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다른 것도 똑같이 해야 돼요. 왜? 다른 애들도 지금 뭐하고 환태평양, 인도 태평양 조약이죠. 그 라인에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기 막 우리가 누구 맞다나 치고 올라가잖아요.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위에서 일단 신장 위구르 자치주부터가 꽝 터진다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치킨의 대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가리 조막고 있지, 배때기 푹 찌르고 있지, 똥침 넣고 있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만은 다리를 잘라버리든가 아니면 다리다 불펴 놓고 있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사분오열돼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전선이라는 거는 어느 그러니까 일본이 망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이게 전선을 너무 확장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한국이 저 닭의 모가지를 치겠다고 그러게 되면은 베트남이나 인도나 지금 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일어난다고요. 신장 위구르 자치주 독립하겠다고 그래요. 티베트 자치주, 그 땅도 독립하겠다고 그래요. 그러게 되면 중국은 그러니까 그리고 뭐 몽골 그 내몽골 자치주가 지금 몽골 거였잖아요 원래. 그걸 빼앗은 거잖아요. 몽골 입장에서는 야 이씨 우리도 왜 이게 전승국이 되려면은 참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쭉 밀고 내려와요 몽골도. 그리고 이왕 내려오는 거 몽골 입장에서는 그래 대가리는 네가 먹어 내가 밑으로 조금 옆으로 갈게 그러면 옆으로 조금 더 오겠죠. 뭐 그렇게 카자흐스탄도 좀 먹고 하게 되면 저 중국은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반도의 통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되는 순간 그 만주에서도 뭐 그런 저기 독립운동 일어나고 하면은 그랬을 때 그 뭡니까 또 인권 탄압하면 한국은 야 우리 민족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피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 보십시오. 다현장 천무 같은데. 천무 쏴라 왜 안 쏘나?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난감한 중국 입장은 그죠? 보십시오. 저런 한국군이 저기 사거리가 80km래. 사거리가 80km 보이지도 않는데 저런 게 갑자기 하늘에 빛처럼 쏟아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중국군 100만이 있으면 뭐하나 다 그냥 죽는 거지. 옛날에 한국군이 145태 때 그 중공군 100만 명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뒤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포병을 어마어마하게 세계 포병 화력으로 치자면은 한국, 미국, 러시아, 한국 요렇게 빅3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정훈이가 38선에서 이제 뭐 어떤 군사 훈련하지 말고 뭐 퍼스 하지 말고 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정훈이 입장에서는 예. 지금 38선 연선에 배치된 장수성포들 있잖아요. 예. 그 장수성포의 70%가 못 써요. 아. 왜냐면 대부분이 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1950년대 이때 만들어진 포예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이렇게 뭐 팔던가 어떻게 해가지고 제거를 계속 없애요. 예. 특히 탄약 제거를. 예. 이 탄약이라는 거는 사실 이 기간이 있어요. 예.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이 화약 성분들이 예. 실제 발사를 했을 때 발포될 가능성보다 오발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탄약은 체인지를 하잖아요. 예. 제가 북한에서 이 장교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그 탄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1955년 생산, 1965년 생산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5발을 장단해서 쏘잖아요. 쏘게 되면 사실 한 발 맞으면 기적일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20년이 흐른 포탄을 20년이 흐른 포탄이면 정말 그 골동품이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예쁘게 이렇게 체인지를 시키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했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그냥 어디에 갖다 쏟아붓지 전쟁에 예. 그냥 쏟아부어버리고 한국은 훈련한다고 계속 예, 쓰고 하니까 쓰고. 뭐, 근데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재생산이 돼야지 이걸 파기를 하는데 예. 재생산이 안 되잖아요. 잘. 예, 예. 왜 이게 군수공업에다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투자가 미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탄약 같은 거는 재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문제 없잖아요. 총알 뭐 그냥 봤을 때 그거 화약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쏴봐야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비리가 제일 많이 나던 게 북한도 엄청난 탄약을 쌓아놨는데 그 탄약이 다 그리고 얘들이 또 잘못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모든 이 탄약들을 다 이 온도 뭐 이런 것들 다 맞춘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의 탄약고는요 가게 되면 물이 질질 흘러요. 그 방습이 안 되지. 예. 우리는 방습을 하는데. 예. 왜 저는 탄약고 경비를 서봤거든요. 예. 탄약고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질질 흘러요. 예. 우리 거기서 술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곳에 보관한 탄약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번에 그 현지지도 갔을 때 그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바꾸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바꾸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38선 연선에 배치되어 있는 포들이 우리는 뭐 막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인 포를 가지고 우리한테 잘난 척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 계속 들어오잖아요. 계속 그쪽에서 복무했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고 장군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사람들보다 엄청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안 가지고 왔겠냐고요. 예. 우리나라도 다 알아요. 아니까 저 나쁜 놈들이 이번에도 가가지고 그 무력화시켜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더 셌는데 예. 스스로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쟤들 그냥 보기에는 서로가 양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절대로 양보가 아니에요. 북한은 원래 무력화가 돼 있었다고요. 우리는 무력화가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스스로 이번에 가서 무력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뭐 좀만 기다리면 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뭐 조금 지나면은 뭐 다 예. 그 없어질 놈들인데. 예, 수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뭐 근데 지금 진짜로 그 뭡니까 진짜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장군이라고 하기에도 그 진짜 사관학교 그 출신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구실거리고 그래 해가지고는 참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내려져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지. 자기 자식들한테 뭐라 할 겁니까? 아버지가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왔다 이래 이야기할 겁니까? 해군 사관학교 후배들은 선배 본받지 마라. 아유 저런 게 저딴 게 선배라고. 아유 진짜. 아니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데 어쩌다가 저런 놈이 한 놈 튀어나와가지고 송영무 같은 놈이 한 놈 튀어나와가지고 참.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는 참 이해가 안 돼.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아까 지도를 다시 이렇게 펴보자면 저 파란색이 지금 미국이 그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 장막을 쳐놓은 건데 저쪽에 서쪽에 유럽 쪽에는 폴란드하고 폴란드 밑에는 이제 루마니아입니다. 예. 루마니아는 저희가 미사일 저기 SM 이지스 어쇼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카자흐스탄, 몽골 저렇게 파란색이고 한국까지 만주까지 한국을 접수하고 저래 돼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한국은 또 몽골하고 야 몽골이 한국하고 합치자고 계속 하느냐. 너 한국은 몽골하고 아까 우리가 저 황금알 낳는 이 책에 보면은 한국 몽골 상호 방위 조약 맺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한국하고 몽골하고 상호 방위 조약 맺고 한국군이 저기 몽골 쪽에다 군대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어이씨 러시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렇게 전선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럽 쪽에 신경을 못 써요. 지금 몽골 뭐 저쪽에 만주 저기 전부 다 한국군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면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 필리핀 있잖아요. 예. 저 필리핀 같은 나라가 가장 이제 중국의 땅을 욕심내는 나라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섬나라들은요. 섬나라들은 제일 욕심내는 게 육지. 그냥 그 섬나라의 육지가 아니고 이 대륙에 붙어있는 육지 있잖아요. 예. 그걸 제일 욕심내요. 저 필리핀이 왜 미국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같이 훈련할까요? 아 그것도 그렇고 웃기는 게 필리핀이 한국에 K1 계열 전차를 사겠다고 막 하더라고. 나는 얘들이 K1 전차 섬에서 뭐 어디다 쓰려고 했더만 상륙해가지고 그러니까 필리핀이 제일 원하는 거는 저 타이완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야 난 많은 거 필요 없고 저기 홍콩 앞에 있는 그 광둥에서 상하이 쪽에 거기다가만 땅 조금 가질게 그냥. 대만 입장에서는 뭐 그래 그럼 알았어 하고선 필리핀하고 대만하고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이제 그 뭐야 다리 뜯어 먹는 거예요. 다리가 양쪽에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이 한 다리 먹고 다리 하나 먹고 필리핀이 다리 하나 먹으면은 뭐 이제 필리핀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대륙에 붙은 땅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고 나머지는 휴양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쭉 그냥 뭐 그러면 이렇게 나눠 먹은 사이에 베트남은 이제 그 뭐야 저쪽 옹동이 쪽으로 안 먹고 뭐 그러면 뭐 가슴살은 베트남이 다 먹고. 아니 요즘에 한국에서 그 K1 전차를 필리핀이 지금 살려고 지금 계속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필리핀이 왜 전차 사는가 했더만 여차하면 바다에서 타고 놀려고 그래. 그 여차하면 중국까지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이제 왜냐면 이렇게 쭉 정세 돌아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난 처음에 필리핀이 왜 뭐 그 섬 몇 개 때문에 근데 필리핀한테는 이게 섬나라들의 가장 큰 소원이 염원이 일본이 그래서 한반도를 침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나라들의 가장 큰 염원이 그거래요. 땅덩어리 육지와 붙어 있는 땅덩어리를 가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필리핀 입장에서야 저 난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뜯어먹기 되고 대가리 잘린 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그 치킨에 뭐 가슴살 하나라도 먹으면 필리핀 입장에서는 이거 땡큐죠. 땡큐지 뭐. 대만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 군사력만 가지고 지금 저 하단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미사일 병력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딜해가지고 야 너랑 나랑 다리 하나씩 먹자.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죠. 뭐 그게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뭐 나눠 먹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빨리 지금 정권을 바꾸고 그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은 지금 베트남하고 필리핀에도 군사 기지를 갖다 놔야 돼요. 지금 빨리 필리핀에는 해군하고 공군 기지가 있어야 되고 해병대 기지로 들어가야 되고 그럼 여차하면 우리도 저 남쪽에 같이 치고 올라가야지. 그리고 또 한국 또 베트남에는 해군, 육군, 공군 다 갖다 놔야 돼. 왜냐면 저기 해병대가 저 해남도 상륙해야 되고 그리고 저기 베트남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 광동성 쪽으로 밀고 올라가야 되고 뭐 이래야 되게 필리핀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필리핀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저 해남도를 먹는 걸 거예요. 그러겠죠. 해남도 상륙을 해갖고 그러면 정말 딜을 할 때 육지도 필요 없어. 저 해남도 하나만 내가 나한테 좋아하게 되면은 대만 입장에서는 뭐 군사 협력인데 오케이 거기까지만 가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필리핀은 저 해남도를 통해 가지고 중국 대륙 나중에 먼 훗날에 저게 다 서로 떨어지겠지만은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말씀을 자 이제 그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 빨리 들어와.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게 현실 가능성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가 넘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불안하겠죠. 지금까지 중국은 수도 없이 자기들인데 무슨 여론이 들어올 때마다 북한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지네 나라에서 무슨 인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홍콩의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안 막지 않았어요. 왜?
야 북한의 인권은 이렇게 도열하게 니들은 그래서 좀 낮잖아. 야 이 북한의 인권은 이런 데서 산대. 야 니들 이거 보면서 그걸 인권 타령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자기네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미국한테 까불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을 내세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북한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 항상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이 바꿔야 된다. 저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 틀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국한테 미국이 개기질 잘 안 써요. 왜? 예.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저 북한이 지금 갑자기 미국하고 친해지려고 그래요. 그럼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김정은이 죽여버리겠지. 거기다가 지금 이게 그 우리 이 뭐 하부 조직 하부 공산당 그 대한민국 공산당 애들도 이게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예. 갑자기 이게 지금 미국한테 중요 좋은 일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애들이. 예. 중국 입장에서는 저런 멍멍이들 저 뭐한 이렇게 하지만은 말도 못 하잖아요. 왜? 남북 평화를 자기네는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속이 타요. 왜? 이게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지금처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쌀 좀 보내주고 기름 좀 보내주고 그 보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보내줘요? 그 무상 원조거든요. 지금 그 아마 두만강 밑으로 흘러가는 그 파이프 2개가 있는데 그 무상 원조예요. 돈 안 내요 잘. 대부분 뭘 준다고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안 주고 무상 원조로 지금 기름 공급하는 거거든요. 딱 그 필요한 것만 쓸 수 있게. 그걸 왜 주겠냐고요, 중국 입장에서. 아무 이익도 없는데.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북한이 자기 말 듣게 하려고. 북한을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고, 지금 속국이잖아요, 북한은 어차피. 예. 그런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왜 필요할 때, 자, 한번 짓는다, 시작하게 되면 북한이 멍멍 하고 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미국도, 중국한테 이번에 무슨 무역관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북한이 미국하고, 야, 우리 해보자, 우리 쏜다 진짜 막 이래야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무역 문제가 좀 덜해요.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뭐 미사일 발사 저 지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중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아요. 아 북한이 미사일 많이 발사하는. 북한이 미사일을 뭐 괌 앞에다 발사하고 난리가 나야. 왜 미국도 이게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정말로 치려면은 정말 마음의 준비를 든든히 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어느 정도의 이 딜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은 지금 중국을 족치고 있잖아요. 예. 족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강아지가 주인을 도와서 원수와 도적놈과 중국 입장에서는 적이잖아요. 예. 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놈의 강아지가 지금 헷갈려 있어요. 누구 물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고. 지져야 될 놈이 안 짖고 가만히 있는 거네. 짖고 물어야죠. 짖고 물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키워줬더니 얘가 지금 돼가지고 근데 나 저쪽 가게 되면 햄버거 먹는데? 야 니네 가게 되면 나 빵밖에 못 먹잖아. 야 나 누구 물어야지? 헷갈리고 있어요. 햄버거 안에 저기 소세지도 많고 고기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그 밑에 동네에 있는 얘들은 공산당에 초대해가지고 연설까지 하게 해줬는데 어떻게 됐다? 얘들 지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강아지 한 대가 가갖고 야 그쪽 물면 안 돼 저쪽 물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더 헷갈리게 노는 거예요 지금. 미국한테 잘 보이라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엄마 이게 지금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정치권에 중국 돈 안 들어간 데 있어요? 다 받아먹었어요. 다 받아쳐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영화가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 이렇게 요즘은 영화가 100억대 이상 아니면은 정말 저예산 영화예요. 이렇게 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어마무시한 돈이. 왜 했냐면은요. 중국 욕하지 말라고. 친중파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헷갈려요. 얘들 지금 얘들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뭐가 없어요. 뇌가 없잖아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옳은가 보구나 하고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쪽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저쪽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이고 북한이고 간에 미국과 싸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난리가 나가지고 막 미국한테 뭐라 그러고 반미 투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야 미국이 야 이거 잠깐만 넌 좀 기다려봐. 그리고 무역 전쟁은 어느 정도 컨트롤 그러니까 좀 덜 할 수 있어요. 왜?
여기다까지 신경을 썼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미사일 쏜다지 난리가 나고 한국은 둘이서 짝짝꿍하면서 지금 뭐 미국 나가라고 그러고 막 여기서 막 난리가 나야 돼요. 근데 이게 둘이 다 그 여기 아랫동네 덜부처는 도랄방은 지금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든지 뭐 자기는 잘난 척하려고 그러고 있고 왜? 얘들이 지금 오랜만에 뭐가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정신이 빠진 거예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 개 두 마리가 지금 미국을 향해서 지서도 시원찮을 판인데 네. 아, 이게 갑자기 지금 미국한테 해되게 꼬랑지 흔들고 지금 혓바닥을 나는거리고 있어요. 네. 지금 소시지 달라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씨 나는 지금 막고 있는데 저 개새끼들이 뭐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위인 하루에 멍멍이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럼 중국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남북한은 미국한테 죽게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중국한테 죽게 생겼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 제인이가 인이가 북한한테 자꾸 퍼주기 하고 계속 그러면서 야씨 미국한테 잘 보여야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래 뭐 돈 들어오니까는 그죠, 돈 들어오고 야 미국한테 잘 보이면 미국한테 또 받아먹고 하니까 미국 차에 살 달라붙으면 미국한테 잘 보려고 하니까 사실 미사일 쏘고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자기 주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개새끼가 지금 딴 놈한테 가서 꼬랑지 흔들고 있잖아요. 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전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성공하고 있는 거죠. 인이가 이 돌대가리가 도라르봉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근데 문제가 중국도 이젠 도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 미국이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책 내고 막 이러는데도 그러니까 중국이 그 얼마나 너비랬겠냐고요. 막으려고. 안 됐잖아요. 트럼프는 맘대로 해 알아서 할게요 하고선 냅다 치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맛이에요. 지금 막 이 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휘청거리는 정도예요. 그러면 그 정은이가 지금 뭐 미사일 한 방 쏴주고 해야 당연하죠. 그래야 미국의 시선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말해왔던 전략이기 때문에 그 포맷으로 다시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개새끼가 헷가닥해가지고 지금 햄버거 앞에 가서 꼬라를 흔들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 개새끼가 갑자기 햄버거를 하나 먹고선 돌아서가지고 에이 너 안 돼 너 항 하고서 뭐 중국을 물어버려. 얘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럼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쭉 보잖아요. 우리가 제 1부에서 말했었죠. 얘가 그 정말로 아니 미국 말 들어보니까 니네 잘못했네. 니네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선 아니 우리는 바다 쪽 말고 우리는 육지 쪽으로 니네 우리 때문에 거기에다가 10군 메고 연영선에 10개 사단인가 뭔가 배치했잖아요. 니네 배치했다며. 알았어 우리도 무서워 하고선 그 포도를 쫙 돌려놓고 좀 38수단에서 쓰지 못하는 포라도 이렇게 질질 끌고 가가지고 신의주랑 새별을 굴다가 쫙 배치해봐봐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두만강에 중국 배들 들어오는 거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는 얘들은 이게 생각도 없지만은 담도 없어가지고 못해요. 근데 그 종훈이는 또라이라서 그 중국 배들 들어왔을 때 야 들어오지 마 쏴 버려 하게 되면 쏴 버려요. 그러면 그게 분쟁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하고 한반도하고 통일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군대는 북한을 치려면은 유엔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북한이 중국하고 싸운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보고 야 좀 도와줘 해도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북한이 만주를 다 먹어버려도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훈아 너 지금부터는 중국을 잘 살펴야 돼. 절대로 정훈아 너 지금 중국은 네가 살아있는 게 지금 꼭 지옥 같은 느낌일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정말 가슴이 아파서 너 지금 잘하고 있는데 혹시 네가 또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뭘 잘못 먹고 죽는다든가 아니면 뭐 똥 막혀 죽는 뭐 엉덩이 막혀 죽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똥을 쌌는데 이상한 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건 저는 정말 정훈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야, 참 이게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얘가 대통령이 된 게 미국 입장에서는 참 훌륭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은이 한테 돈 주고 쌀 주고 뭐 갖다 주고 하니까 이 정은이는 지금 중국한테 얻어먹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중국한테 얻어먹으려면 기분 더럽게 욕 얻어먹고 완전히 그냥 자존심 꾸게 가는데 밑에서 상납하는 놈이 상납하는 거니까 그거 미국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지도를 안 쓰고
자기 돈 안 쓰고 밑에서는 지가 알아서 갖다 주고 있어요. 뭐 중국도 알아서 지금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갖다 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로 꽃놀이 패 정말 신선놀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중국이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그 무역 제재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야 이걸 쭉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서 야 이게 정훈이가 이게 중국을 정말 죽이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이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저기 올라가가지고 저기 뭐 손흔 들고 주민들도 이제 다 안 가 아닙니까? 한국에서 이제 싸러 올 거라고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한국의 대통령 싹 바꿔버리고 정권 갈아엎어버리고.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쌀 주는 건 맞지. 한국 군인들이 올라가서 직접 무상 배급을 해서 그런 거지. 아니 그러고 김정은 제거해버리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이 붕괴될 때까지 남북한은 따로 있는 게 좋아요.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그때 혼돈기가 있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냅둘 것 같고 중국을 거의 이제 목 잘리는 순간과 이 치킨화되는 순간을 기다릴 것 같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불태워 죽이는 게 아니고 숯가마에다 놓고 장작불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나이탑불로 이제 이게 정말 이렇게 쪼들쪼들 말라 죽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느낌에서는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자꾸 미국이 대안 세력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대안을 찾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의 최종적인 패권 전략은 저런 그림이 이면 제일 좋은 거지 사실은. 북한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김정은이 하고 뭐 저기 문재인이 하고 뭐 저래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쌀 올라온다고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 쌀 갖다 줄 대통령은 이제 문재인이가 아니고 이제 한국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죠. 배급하면 되는 거죠. 배급하면 되는 거. 그러면 김정은이만 사라지면은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은 그냥 한국 편 그냥 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죠. 저기 만주까지 저기 한국이 쓱 접수하면은 저쪽에 있는 조선족들은 아빠 나 한국말 쓰잖아 한국 사람이야 뭐 이래 되는 거고. 그럼 만주까지 흡수하고 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 뭐 몽골하고 한국하고 뭐 한몽골 상호망의조약 맺고 나면 이제 저 몽골에 군대 갖다 놓고 한국 보고 야 저 좀 러시아 좀 쑤시라 이러면 그러면 야 저렇게 쑤시면 러시아는 안 그래도 돈 없는데 군비를 왕창 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 상태게 되면 러시아는 중국은 죽이기가 쉬워요. 근데 러시아는 사실은 실제 아까도 말했지만 G2면은 러시아가 G2거든요. 러시아의 힘은 아직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마 미국도 함부로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거는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러시아가 왜냐하면 중국은 예매한 땅덩어리 안에서 바글바글 살고 있잖아요. 안 먹이면 돼요. 그러면 죽어요. 러시아는 경제 지지 해봤자 지들 나가서 텃밭 깎고 가지고 먹고 있어가지고. 그 이번에 가보니까 전부 다 뭐 텃밭이고 아니 소도 그냥 풀어놓으니까는 아침에 풀 먹으러 출근했다가 저녁에 해지니까는 도로 사람도 필요 없더만 목돈도 필요 없어. 러시아는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중국은 수입하는 나라예요.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해서 파는 나라예요. 중국은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를 아직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는 성공할 수 있는 나라고 중국은 그리고 특히 러시아는 세계의 중심이 나라는 이런 또라이 같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중국은 세계의 중심은 나야라는 돌대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죽여야 되는 거고 러시아는 나 건드리지 마 그럼 난 혼자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요. 어찌 보게 되면 러시아는 저는 미국이 그렇게 단기간에 러시아를 컨트롤할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을 죽인다면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 현 정권이 무너진 다음 그걸 지금 우리는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이면은 중간 선거가 끝나잖아요. 끝났을 때 트럼프가 그 개 두 마리를 어떻게 할지가 트럼프 입장에서 열심히 했어.
하면은 별 문제예요. 근데 이게 정훈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밑에 애들은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를 절대로 물지 않을 개 두 마리가 필요하지. 예. 이게 미친 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서야 될지 모르는. 왜 우리나라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명나라가 망했나? 명나라던가?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그 우위를 지킨다고 이제 저기 종로에 가 있는 종로에 가게 된 무슨 다 재단이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나라 왕들이 가갖고 거기서 죄를 들었더라고요. 명나라 망하고도 몇 100년이 흐른 다음에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저 새끼들이 갑자기 이제 중국이 분할되려고 그러는데 미국 무기 가지고 미국을 칠 수도 있다고요. 왜? 저기 뭐야 공산당 회의 가서 누군가 그 연설도 했잖아요. 그리고 토지 소유 뭐 국유화했고 헛소리 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뭐하면 공산당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위에 개 한 마리 진정시켜놨더니 밑에 개가 이거 또 헷갈리고 있냐? 그러면 이 밑에 개는 문제가 틀려요. 왜? 이건 자본과 국력을 가지고 있는 개예요. 또라이는 아니지만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끝나고 제일 먼저 선봐야 되는 게 한국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국의 어떤 그 보수 쪽 사람 뭐 우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쪽이나 다 보수는 있고 진은 있으니까. 근데 우익 쪽 입장에서는 우익의 쪽에서는 지금 리더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리더들이 지금 뭐 황교안 총리를 포함해갖고 이제 김문수 나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뭐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저는 그렇게 사실은 편을 들고 싶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떤 그런 난리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봤어요. 뭐 뭔 일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만큼으로도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통진당 해산시켰죠. 그죠. 그리고 검사 출신이죠. 이석기 잡아넣었지 뭐. 그러니까 어쩌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감칠맛 나는 사람이에요. 뭐 근데 그 사람만 있어요? 김문수 지사도 있잖아요. 침례교 다니더만. 교인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도 경기도지사 해봤어요. 8년씩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좌를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어떤 적인지를 알아요.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게 벌써 두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게 점점 빨라질 것 같아요.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저기 보시면은 미국의 입장도 세계 패권 전략도 상당히 힘든 게, 왜냐하면 유럽 쪽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들은 강력한 어느 국가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면은 겁을 먹어가지고 서로 막 견제를 하고 하니까 다 고만고만한 군사력이지. 막 독일, 프랑스, 프랑스, 독일, 영국 다 합쳐도 한국 60만 한국 군대만큼도 안 돼 군사력이. 근데 지금 갑자기 만주까지 먹고 한국이 몽골까지 저렇게 뭐 한몽 연합 국가 뭐 이런 식 해가지고 군사력을 저기 배치를 한다 하면은 이 엄청난 육군 병력이 저기 배치된다고 하면은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육군을 갖고 있는 한국을 동맹국으로 둔 거 아닙니까? 동맹국으로 둔 거고 저거를 군사력을 커버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지금 중국에서 연간 5천억 달러치 그 수출을 하더라고 미국에. 그러면 그 5천억 달러치를 갖다가 한국 제품을 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군사력 키우면 되지. 그리고 일본 물건 혼다 대신에 현대 사면 되는 거고, 일본에서 한 1,000억 불, 2천억 불 빼가지고 그건 물건 안 사주고 한국 거 사주면, 그러면 한국이 그 돈 가지고 중국 위로는 러시아 다 저렇게 압력을 넣으면은 중국은 중국대로 힘들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힘들고. 만약에 정말로 저렇게 정말 돼야죠. 저렇게 된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친하게 지내던가 아니면 전쟁을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그 얼지 않는 항구 있잖아요. 그냥 한국이 그냥 비틀 해도 먹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냥 호꼬름 잘못지 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여기 그냥 와가지고 경제 개발하면서 우리 친해지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일 낫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와 한국과 미국이 같이 전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중국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중국 따위는 뭐 사실은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닌데 러시아는 어쨌든지간에 아직은 정말 러시아와 이제 전쟁이 나게 되게 되면은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질 만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도 저 부동항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도 매치하겠지만 한국하고 가급적이면 친해지려고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평화는요, 힘이 있어요. 그죠? 그거 딱 그 군대 배치해놓으면 바로 러시아도 야, 좀 친하게 지내야 이러지. 그죠? 아니, 왜냐면 러시아의 군사비가 53조라, 한국이 43조라. 저 큰 나라가 53조면은요, 한국 이제 조만간에 그 러시아 제낀다는 이야기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이런 책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사시면 되고. 지금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야 한국이 한반도 지켜주는 게 미국 지켜주는 거 아니냐 한미 상호방위조약 맺자 해가지고 저기 빨간색이 저기 파란색 하나 있는 게 이제 이상한 거지. 그죠? 저래 됐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중국도 사라지고 러시아도 사라지고 휴전 협정에 한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 안 한 이유 왜 사인 안 한 줄 아십니까? 문재인 같은 놈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상하고 삐치지 말라고 아예. 아니 지금 그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종전 참 위대한 지도자 한 명. 종전 선언하고 별 짓을 다 해도 미국에서 막 너는 뭐 사인도 안 했겠 당사자 아니야. 휴전 협정에 사인 안 했으니까는 막 그 이승만 대통령 문재인 같은 놈이 나올 거라고 필히 알고서 정말 저기 종전 협정에 휴전 협정에 사인을 안 한 거예요. 참 위대한 대통령 한 분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고향 어딘지 아시죠? 어디십니까? 황해도. 황해도요? 네. 아, 제 고향입니다. 아 그래요? 선배이시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저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 메가더우 장관하고 지금 앉아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메가더우 이거는 한국 문서에 서명하는 일본 관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오른쪽은 천황 메가더우 장군이고 이게 지금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 그 맺을 때 이제 그때 막 이제 그때 상황들인데 지금 뭐 한미 상호방위 조약 맺자고 하니까 미국은 안 맺어줬다고 뭐 이런 핑계 대고 안 맺어주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방공포로 석방해버리고 막 이래 하면서 미국을 압박을 한 거지.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 또 한국 지키려고 하면 20개 사단이 무장할 수 있는 무장 좀 가져와라. 그리고 2억 불 좀 내놔라. 2억 불. 2억 불이면 지금 한 100억 불 이상, 한 200억 불 이상 됩니다. 한 20조 이상 되는 돈인데 그래가지고 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고요. 이 영상은 뭐냐면 이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으러 이 지금 맺으러 가는 그때 모습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굴욕줘야지. 그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들하고 싸우다가 저기 겁먹고 도망갔다고 소문내 보십시오. 그럼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면서 완전히 지가 이제 우방국 그 저기 자유진영의 이제 대장이 됐는데 그냥 지 밑에 똘마니 국가들 다 사라지면 도망가겠죠. 그거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미국은 1차, 2차 다 마지막에 1년 참가해서 먹을 건 다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 말을 하냐면은요.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저 정훈이랑 지금 우리 이제 도라르방이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아니 저 사진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애들하고 뭐라 영어로 이야기하잖아요. 아예 영어를 미국에서 워싱턴대 하버드대 저기 석사를 하버드 저기 박사를 프린스턴대에서 하니까 다 영어로 그냥 조지는 거 아닙니까? 야, 니 괜히 저 이승만 앞에서 말 잘못하면 막 학교 어디 나왔냐 그 물어보면서 개망신 당하니까 말도 못하고 도장 찍으라 지금 그러니까 저런 위대한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가 그나마 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엔데렐도 지금 팔아넘기고 저기 송영무 같은 저 얼빵한 그 인간이 그 가서 항공무소 같은 거 도장 찍고 저 짓을 해도 미국에서 임마 너 휴전 협정에 사인도 안 했는데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국회 비준을 안 받은 거라서요. 나중에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효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야, 저 조그만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 지금 미국의 저 국방장관들 와가지고 외교장관이가 지금 저 퍼레이드하고 야 저때 제 한국의 국력이 지금 문재인 때 국력보다 훨씬 더 센 것 같았어요.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야 이게 지금 얼마나 제가 이것도 찾아냈습니다. 추석 선물로 보여드리려고. 아니 왜냐면 지금 자꾸 이게 불안해지니까 우리 국민들이 야 좀 긍정적인 이야기는 없냐, 좀 좋은 소식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영상을 찾아냈어요. 하여튼간에 국민 여러분 제가 겁먹지 마십시오. 저기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에 사인을 안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가가지고 아무리 사인하고 벨 쇼를 다 해도 그건 다 그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를 보면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인데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는 조항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뭐 4조에 국제연합의 조치 또는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보안 조치 발효와 양국 정부가 인식한 경우 해제한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는 아예 대놓고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뭐 식민지 저 위에 보시면 2조 같은 경우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국 군대에 주둔 배포 기지 제공 통과 등의 금지. 저게 이제 식민지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1991년까지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도 안 냈어요. 미국이 다 돈 내가지고 한국을 지켰다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코 깨가지고 70년 동안 한국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91년도까지 미국 돈으로 한국 지킨 거예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부터 해가지고 한국이 지금 거의 한 1조 가까이 지금 내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뭐 50조가 없어도 사는데요. 뭐. 50조가 없어도 사는데 뭐 2조 다 주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자꾸 나간다고 하니까 나가라 임마 씨. 우리가 자주국방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 산업 근대화 이런 거를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뉴욕 타임즈에 대고 미국이 철수해도 상관없다. 우리가 지키겠다 하니까 미국의 군 관계자가 와가지고 각하 제발 우리 보고 나가라고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말씀만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야 우리가 북한 한번 치려고 하는데 이틀이면 평양 접수할 수 있다고. 그때 68년도 뭐 그때 우리가 한국이 뭐가 있으면 소총도 하나 못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베트남전을 하고 있으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확전이 되면 전쟁이 하나가 또 일어나면은 두 개의 전쟁을 수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서 야 뭐 우리가 전쟁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하니까 놀래가지고 1억 불치 그 군사 원조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주사파 우리 어린이 도라로방 어린이들은 역사를 모르니까 저가 북한 가가지고 그냥 지랄 발광하고 그냥 서명하고 하면 지금 지가 뭐 하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 하면은 뭐 효력이 발성한 줄 알고 미국에 나가라면 나가는 줄 아는데 절대로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우파의 차기 대선 주자 김문수 후보 김문수 TV입니다. 유튜브에서 김문수 TV 치면 나오니까 가서 구독 순청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자기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뭐 보고 듣고 하는 거를 또 서민들하고 소통하는 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저 잘 뛰어요. 운동 참 잘하더라고요. 철복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빨갱이 또 한번 해봐서 저걸 알죠. 빨갱이 속성 잘 알고 있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도지사도 하고 있고 나라를 운영할 능력을 키웠고 국회의원도 했고 뭐 삼선했고 뭐 그러면 할 만큼 했고 대통령 해도 전혀 문제 없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 우파의 지도자가 한 명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거는 백수생활 지금 백수 아닙니까 지금 백수생활도 박정희 대통령도 백수였더만. 그죠. 백수가 제 대통령 왜냐면 남노당 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고문 당하고 해가지고 잘려가지고 사형 당할 뻔한 게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는데 또 주변에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전향을 하죠. 전향하고
하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석방 해준다고 석방 해주니까 백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뭐 술 마시고 뭐 이제 백수 생활을 좀 했지 하다가 이제 다시 국방부의 군인은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이제 그 군무원 같은 그런 걸로 이제 그 복귀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6.25가 터지면서 이제 군인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도 저기 그 지금 백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박정희 대통령처럼 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재미는 들을 게 없어요. 그런 뭐 저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정말 이제 저 뭐야 좌쪽 같은 경우에는 좌파 애들 보게 되면 이게 그 딱 봐도 이렇게 인재풀이 보이잖아요. 인재풀이 보이는데 우파의 경우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게 참 답답했거든요. 인재풀이 안 보인다는 거는 그 아무리 병사가 준비되면 뭐래요? 장군이 있어야 이거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병사 중에서 아무 제일 좋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속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뭐야 가시화되기 시작하니까 가시화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어떤 대권 주자들이 슬슬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은 저는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저런 분들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재미없게 하세요. 재미없게 하는데 아니 그 뭐 또 재미있게 한다고 말하세요. 그거 뭐. 재미있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미 들을 게 없어요. 자문 오는데 그러니까 진정성이나 진실성 그러니까 빈말을 안 하는 거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안 하니까 국민들한테 뻔질하게 거짓말을 하고 지금 공약 뭐 해가지고 지금 나라 말아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훨씬 나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또 이제 황교안 이런 분도 계시고 내가 이거 좀 알아보니까 극동 포럼 환영사를 했던데 이 환영사라는 의미가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더라고요. 그 전에 극동 포럼이 그 환영 이제 극동 포럼은 올해도 뭐 5월달에도 하고 1월달에 했는데 그때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그 단순한 뭡니까 저기 강사로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해리리스 대사가 주한미 대사가 왔을 때는 환영사를 했는데 환영사라는 의미는 주인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을 해주는 주인의 입장에서 섰다는 거지. 근데 저기 극동 포럼을 하는 김모 김장한 목사님 그분이 이제 침례교 수원의 무슨 침례교 쪽인데 수원교인가 볼 겁니다. 근데 미국이 침례교가 이 미국의 전개를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뭐 여러 가지 교감이 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총리가 이제 예전부터 아주 그냥 오래 전부터 저기 트럼펫 이런 걸 부르면서 자원봉사를 음악 무료봉사 이런 걸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황교안 총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라는 그 위험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를 운영했다는 게요.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뭐 어떤 기독교인이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뭐 장점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웃겼던 게 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인가 뭔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참 우연치고는 참 재미있게 했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또 저기 법무부 장관 할 때 뭐 전국에 무료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1,500군데 정도 만들어 가지고 시골에 이 노인분들 이런 분들 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률 서비스를 못 받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배려를 했고 뭐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이분이 뭐 이렇게 자기한테 소임이 맡겨지면은 목숨 걸고 하는데 뭐 자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진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남한테 줄 선다든지 이런 아부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고검장도 2번이나 떨어지고 자기 동기들보다 뭐 제일 마지막으로 되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의 그 리더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또 저번에 저번에 거 나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갑자기 항의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저는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누구를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더 많은 보수의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인재풀이 많아져야 그 차기 대선주자뿐만 아니고 대선주자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기회들이 많잖아요. 아직 다 뭐 그렇게 뭐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차기도 있고 아니고 우리가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 인재가 나와가지고 5년 동안에 만들어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끊임없는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연습하고 거기서 뭐 어느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또 그 다음 대선을 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파 쪽은 너무나도 이게 인재풀이 없으니까 그게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정말로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한 몇십 명이 서로가 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되고 서로가 막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그런 분들을 계속 소개해주고 띄워주고 왜냐면 이 우파의 지금 뭡니까 앞으로 이제 11월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여기 엄청난 한국의 시련이 닥칠 건데 그러면 우파에 사람이 없다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저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문수도 있고 뭐 황교안도 있고 그러면은 저 충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런 분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이 우파 방송에서 계속 띄워주고 홍보해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국민들의 이 여론이 확 쏠리는 거냐 바꾸자 야 문재인 바꾸자 이래 되는 거지. 그래 되면은 검찰들이 제일 먼저 지금 문재인 쪽에 있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시작한다고. 그래 이게 우리가 공작원이 돼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황교안이 싫어도 김문수가 싫어도 계속 김문수 하자 황교안 하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저기 SNS로 퍼뜨리고 뭐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 밑에 댓글에다가 황교안 김문수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예를 들어서 김문수 뭐 두 분이 정말로 리더가 돼서 나온다 하게 되면은 막 그 인터넷에서 누가 더 좋은가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사라지는 게 있어요. 문재인이 이 도라르방이 사라져요. 얘는 존재 가치에서 물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차기 누가 하겠냐? 그죠? 차기를 그러면 얘가 이 사람이 돌았냐? 이걸 가지고 인터넷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쪽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사라져야 될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중에 더 좋은 이 사람들 그 어떤 중에 더 좋은 사람, 나라를 정말로 이런 개판이 아닌 정말 사람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공짜 돼지고기 먹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이 사람도 괜찮고 이 사람도 좋은데 이 사람이 조금 더 낫다 이런 식의 선의의 경쟁이 끊임없이 벌어져야 그래야지 어떤 우파가 더 든든해지고 또 그러려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걔들만 있냐 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래 이 사람도 괜찮네 평가되게 되면 그 사람도 이런 어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누가 정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일본에서 10분까지 되고 좌파의 대통령 후보가 한 2명 정도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어떤 우리끼리 이제 싸우더라도 그때 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김진태도 있고 뭐 다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골라보는 재미가 있죠. 야. 저 사람이 되면 이런 게 좋아지겠네.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면 시장에 내놔야지. 아니, 땅속에서 감자가 고구마가 땅속에서 숨어 있는 거면서 나 먹어줘 하게 되면 누가 먹어줘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캐서 닦아서 포장해서 시장 진열대에다 올려놔야 그래야지 그걸 뭐 먹는 거지. 다 그냥 자기는 밑에 숨어 있지만 사실은 내가 리더인데 뭐 이렇게 해봤자 의미 없다니까요. 그죠. 앞으로 두드려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뭐 언론이니까 공정하지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는 김문수, 황교안 또 차기 주자들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이번에는 안 됐는데 그래도 연습 한번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차차기나 차차차기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다 나와가지고 얼굴 알리고 이름 알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로 우파에 정말 진정한 군인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무슨 총동 군인이 아니고 어떤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고 어떤 그런 리더들을 만들고 싶다면은 그 고구마를 찾아서 캐면 되는 거예요.
네. 시장에 없다. 시장에 없다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고구마가 있는데 가서 정말로 맛있고 훌륭한 고구마가 있으면은 그죠. 그 고구마 캐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저희가 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책을 만들고 하는 게 우파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만주수복을 해야 되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황교안 쪽이 캠프든 김문수 캠프든 무슨 뭐 김진태 캠프든 그런 쪽에서 이런 책을 좀 많이 사봐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키우고 또 4차 산업혁명을 키우고 그리고 만주까지 북한하고 만주까지 접수하려면 이런 이론적인 서적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론적인 서적들이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저기 잠깐만 앞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2시간 넘게 하고. 아 그래요. 이런 책은 사실은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가벼운 책으로 좀 공부를 하자는 거죠. 국민은 우리가 만주 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왔는데 공부 안 하고요, 준비 안 하면요, 절대로 우리 만주 수복 못 합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이 힘내가지고 조금씩 그 만주 수복 그 하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지금 이 자랑스러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준 거 플러스 알파로 저기 북한까지 흡수해가지고 물려주고 거기다가 만주까지 해가지고 딱 물려주면 자식들한테 야, 내 만주까지 그죠? 니들한테 내 니들한테 막 고구려 물려준 거 아니야? 고구려 죽었던 고구려 다시 살려내서 부활시켜 물려줬으니까 잘 키워라. 이러면 되는 거야. 돈 그러니까 10원짜리 돈 물려줄 필요 없다고. 이게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예. 이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세금으로 진행이 그죠, 돼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내야 된다고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게 왜 필요하구나는 걸 알게 되면은 세금을 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방위 산업에서 제가 제일 그때 말씀하신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무기라는 거는 어느 일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안 좋거든요, 사실은. 발전할 수 있는 것 발전하려면은 돈의 가치보다는 그 무기의 가치를 먼저 따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게 왜 저는 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저 돈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효과를 낳을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국면을 뭐 저희가 뭐 장하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저희는 뭐 이 또 좌파들을 또 끌어당기려면 만주수복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확 이 젊은 애들도 끌어당길 수가 있고 하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우파의 어젠다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그 책들을 지금 많이 그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15,000원밖에 안 하니까 좀 그 사셔가지고 그 좀 그 주변에 많이 좀 배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걸 하시면은 사실은 이거 팔아가지고 저희가 또 수익을 남기면은 저희한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이 책을 사주시면은 그 저희가 그 돈 가지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더 많은 장비와 인력 투자하고 하면은 이 사실 하나의 우파의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 이 책은 많이 좀 사서 주변 분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늘 제가 이 추석 특집으로 오늘 길게 한 2시간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많이 좀 즐거우셨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쌀이 자꾸 없어졌단다. 쌀 창고에 쌀이 없단다. 이런 이야기 저희 추석 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빨리 없어질 겁니다. 저희는 대남 심리전 방송, 대북 심리전 방송, 대중국 심리전 방송, 대미 심리전 방송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만주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이 우리 포기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미국 분들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들 만주 한국이 먹으면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가 견제할 수 있다. 우리하고 한번 비즈니스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영어가 되시는 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그 군사 커뮤니티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가지고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좌파이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고. 그게 바뀌는데 숙성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 그런 상황에서 다음번에 보수의 어떤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런 어젠다를 던지고 이런 책을 뭐 이야기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좌파들 아무 생각 없는 젊은 청년들까지 우리 우파 쪽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작은
오래 전부터 공작을 해야 되는 거지 딱 그때 가가지고 공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공작이 아니죠. 그 공작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공작원 비밀 공작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마지막 경례로 경례 한번 할까요? 북한에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래야죠. 그래요. 자, 저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총선.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가자. 아, 2시간 했어요. 추석에 할 일도 없는데 뭐.